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1월 26일 오전 밀양의 세종병원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세종병원은 외과와 가정의학과가 있는 일반 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것이죠. 이 화재 사고로 우리 국민이 사망 37명, 부상 151명, 이렇게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상자는 중상이 9명, 경상이 138명,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람이 4명, 그래서 전부 151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반 병원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에 대해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촛불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당일 화재가 발생한 당일 오전 7시 39분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회의가 가동되었습니다. 이 NSC는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실장이 지휘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고 관련 소식, 그것이 오전 8시 08분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하 벙커라고 해야 하겠죠. NSC 회의가 열리는 곳이고 또 그곳을 우리가 국가위기관리센터라고 부르고 하는 그 지하 벙커로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이 그곳에 내려가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어떻든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국가안보실 정의용 실장이 국가안보회의를 가동해서 이 화재 사고를 지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대통령이 내려가는 것을 어째서 청와대 참모들이 반대한 것일까? 청와대는 이렇게도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곳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참모들의 말이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국가안보회의가 가동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내려가지 않았다. 직전 대통령의 경우라면 또 비난이 빗발쳤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다가 화재가 종합적으로 진압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화재 진압이 다 끝난 그런 시간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화재가 진압이 되는 그 과정을 총체적으로 지휘한 사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9시 좀 지나서 화재 진압도 끝났고 또 인명구조도 어느 정도 사실은 다 끝났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인 오전 10시 45분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그곳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수석 보좌관 회의는 현재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일부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마치 국무회의에 버금가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그러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45분간 해서 11시 30분까지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는, 결국은 주로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그런 인원들이 참석해서 하는 이 수석 보좌관 회의. 분명히 알아둘 것은 과거에 왕이 있을 때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그 고궁을 찾아가 보면은 문무백관이 늘어서는 자리가 있죠. 그곳에 쓰는 사람들이 내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래서 국무총리 이하 각 장관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러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자들은 어디에 서는가? 그들은 그야말로 그 요강을 비우고 먹을 것을 대령하고 집안에 걸레질을 하는 그런 비서, 정확히 말하면 내시들, 아니면 또 여자 같으면 나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왕은 아니지만 그의 그 수발을 드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그 청와대의 운영 방식에 국민들이 그것을 참 딱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각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행정관료라든지 그 각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들과 논의를 해서 국정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머리 빗겨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사람들과 논의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폐해는 종종 왕이 변변찮을 때 소심하고 자기보다 똑똑한 대신들과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환관의 그 난이라든지, 이때 난은 국가에 해를 끼친다는 의미의 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지요. 어떻든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고 우리 귀중한 국민의 인명을 잃고 또 신체의 안전함을 잃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을 했다 하는 점이지요. 그래서 2018년 1월 26일 오전 11시 37분 이것이 그 올리는 게시판에 따라 시간이 좀 다릅니다. 11시 40분 정도에 올린 곳도 있고, 왜냐하면 청와대 게시판과 또 그 페이스북 청와대 페이지에 올린 것이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합 건물에 대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귀 기울일 부분은 이번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의 조기 수습 부분입니다.
국민 사상자가 아주 많이 난 그런 큰 사고였죠.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188명이나 이렇게 그 사상자가 188명이나 된 이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거기에서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항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최소한 돈 얘기는 하지 않아야 그것이 한국인이 아닌가.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목숨을 돈 뭉치 던져주면서 옛다 그까짓 거 목숨값 하게 되면 참지 못하고 끌어오릅니다. 그것을 보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한국인의 정서가 좀 부족하다, 메마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바로 이 시점에, 그러니까 오전 11시 37분 그 몇 분 전후로, 그때까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번 이 사고를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처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이야기 중에 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보기로 하죠. 11시 50분에는 청와대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날도 오전 11시 50분에 청와대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박수현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할 것인지 지시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그 나머지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이 내용의 한 뒷부분쯤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전 긴급 수보회의를 소집했다 하는데, 이 수보회의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화재가 중환자들 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요양병원에서 발생을 해서요. 생명유지장치 등 그 생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파악을 하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청와대 라이브 방송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송이죠. 그러면 지금 소개해 드린 그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이번 사고를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이번 화재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번 화재가 요양병원에서 발생을 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화재가 발생한 병원의 인근에 가까운 곳에 같은 이름의 그 세종이라는 이름의 요양병원이 있었죠. 그러나 이 요양병원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입원 환자 전원이 대피를 완료해서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병원인 요양병원에는 중환자들 또 노인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중환자가 요양병원에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중환자라는 것은 수시로 계속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환자를 의미하고,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급한 불을 끈 상태에서 요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요양병원이죠. 그래서 중환자는 그 명칭상 요양이 불가능한 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급히 치료해야 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요양이 가능하다,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병원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렇게 연세가 많은 그런 국민들이 가는 요양병원은 속칭 치매 환자라고 하는, 그래서 옆에서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계속 지켜보고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보살피는 그런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생명유지장치로 연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확실히 그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흔히 그 많은 규모가 그렇게 크고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보통의 요양병원에서 생명유지장치로 환자들이 연명을 하고 있다. 그것도 물론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서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연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요양병원의 그 입원료가 대단히 고가여야 할 것이다.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 브리핑에서 우리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직업이 변호사라고 했죠. 바로 그러한 변호사 마인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는 인간다움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는 대단히 상반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중에 그 해당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생명유지 장치 등의 작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등 면밀히 살펴서 사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가족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할 것, 이런 것을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사망 원인이 화재로 인해서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유지장치라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망한 경우를 밝혀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번에 이 화재 사고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들이 전부 화재 때문에 사망했다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생명유지장치가
작동을 멈춰서 사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기에 희망을 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018년 1월 26일 낮 12시 16분에 게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머니투데이의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병원 화재라는 특성상 전기가 끊기며 생명유지장치가 작동이 안 돼서 사망자가 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화재로 전기가 나가면서 환자들의 생명유지장치가 작동이 안 돼서 사망한 것은 아닌지, 또 이송한 병원에 생명유지장치가 충분했는지, 여건은 어떠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생명유지장치 때문에 환자가 이송 중에 사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병원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이렇게 수차 생명유지장치라는 것이 그의 말 속에서 나오고, 그래서 화재로 인한 사망보다는 전기가 끊겨서 그 생명유지장치가 정지해서 사망했다는 그러한 그 사망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이번 화재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살펴보고 했는데,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오전 11시 37분경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는데 1월 26일 오후 이 사고수습 지휘자를 변경합니다. 그것은 오후 5시 20분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의 브리핑에 나타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밀양 현장을 방문 중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는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조직 체계에 어긋나는 지시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의 이러한 문제를 총괄하는 곳이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본부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가 지원본부를 구성하라고 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역시 브리핑에 나타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사고 현장이 병원이라서 행정안전부만으로 수습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한 원인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행안부만으로는 수습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 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선은 1월 26일 오후 5시 20분까지 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어 있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고수습본부는 소방청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관할하는 행안부와 그 소방청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행안부만으로 어렵다고 한다면은 소방청이 운영하고 있는 사고수습본부에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들어오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소방청이 맡아서 있던 본부를 보건복지부가 넘겨받고 그리고 이 행안부 쪽에서는 지원본부로 물러난다 하는 복잡한 과정을 지시한 것입니다. 촛불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행안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본부를 맡아서 한 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때 그렇게 했다. 이것은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와 현재 밀양 화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 화재가 발생한 것은 2014년 5월 28일 0시 27분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고 2시간 정도 지난 시간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이때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기에 바로 이 본부를 구성할 때 복지부에서 맡은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소방청에서 그러니까 행안부 밑에 소방청에서 이미 맡아서 김부겸 장관이 이 수습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다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미 오전에 화재 진압도 끝났고 인명 구조도 끝났고 그래서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때로부터 12시간쯤 지난 때 이 담당하는 기관을 변경해 버린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것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촛불정부는 또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합니다. 부상자 관리와 유가족 지원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담당하는 기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상자를 관리하고 유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원래 행안부가 이러한 종합관리를 더 잘하는 곳입니다. 촛불정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방청이 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6일 오후 6시 이후 보건복지부가 그때부터 운영한다. 그리고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범정부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27일 오전 9시 이 보건복지부가 넘겨받은 그 수습본부 첫 회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고 수습을 담당하는 기관이 우왕좌왕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그 국가안보실에서 담당을 했다가 결국은 총괄지휘를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행안부하고 소방청
그러다가 이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것이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당연히 무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만일 보건복지부였으면 처음부터 맡겼어야 하겠죠. 여기에 또 덧붙여서 소방청이 환자를 병원이 아닌 노인회관에 방치했다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기사는 조선일보 1월 27일자 그리고 온라인상에 올라간 것은 오전 11시 26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망한 간호사의 유족들이 찾아와 일부 환자를 길 건너 노인회관에 방치한 이유를 묻기도 했다. 고인이 큰 누나라고 밝힌 한 유족은 처음 발견한 장소가 세종병원 맞은편 노인회관 아니었다. 내 동생은 생존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서 30분간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끝내 사망했다. 그러니까 노인회관에, 병원이 아닌 노인회관에 방치되어 있던 간호사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발견했을 때. 그래서 생존한 상태로 병원에 와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30분이 지나서 사망했다. 분명히 그러면 그 이전에 사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서 측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재난 상태에서는 대퇴동맥과 경동맥에 맥박이 뛰는지 확인해보고 사망 또는 생존자로 분류만 한다. 해당 피해자는 사망자로 분류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이죠. 사망하지 않았었으니까. 결국은 소방서 측의 오판으로 사망하지 않고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할 그 간호사는 노인회관에 방치돼 있어서 병원이 아닌 곳에 버려져 있었다 하는 것이 이 뉴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방서는 재난 상태에서는 죽은 자냐 산 자냐 하고 두 가지로만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난 사고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2014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의료기관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거기에 따라서 이 재난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것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스스로 합니다. 의료기관이 이 매뉴얼에 따라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죽은 자와 산 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4단계로 분류를 해서 행동이 불가능한, 스스로 대피할 수 없는 중환자를 우선 해서 대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 브리핑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이 인식이 대단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방서 측에서는 긴급 환자는 사망자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인식을 방송 카메라 앞에서 드러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번 이 사건은 최소한 그 사망한 간호사의 경우는 소방서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방서가 다른 곳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를 했는데, 특이한 것은 밀양에 이번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소방관을 과도하게 칭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조선일보 1월 27일자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화재 초기 소방관들의 대응을 긍정평가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소방관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번에는 출동이나 대응이 초기에 잘 됐다는 평가가 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원망을 듣는 게 숙명인데 국민이 응원하니 잘 하시리라 믿는다 고 말하고 소방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좋은 일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일단 소방관들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니까 나중에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프인 뉴스에서 보았듯이 범죄가 아닌가 하는 부분도 역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지난번 제천 화재 사고하고는 양상이 다른 것 같다. 이번에는 소방대원들이 비교적 빨리 출동하고 초기 대응에 나서고 해서 화재가 2층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는데도 유독가스나 연기 때문에 질식해 돌아가신 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게 이 수습을 본부를 넘긴 데 대해서도 또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빠르게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안 절차를 마쳐야 입관을 할 수 있고 장례식장 확보해야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점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고 행정안전부가 사고수습지원본부를 맡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결국 장례식장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인가? 보궐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이상한 소식이 청와대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7일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밀양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유가족은 참여정부 시절 만든 재난대응 매뉴얼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 운영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사람이죠. 내 가족이 바로 어제 세상을 떠났는데,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참여정부, 그러니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만든 재난대응 매뉴얼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 그걸 다시 찾아서 운영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청와대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좀 지나치지요. 그것은 그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참 옛날입니다. 요즘같이 기술도 그리고 세상도 이렇게 빠르는 시절, 빨리 움직이는 시절에 9년 전, 10년 전, 10년도 넘는군요. 그만한 세월은 어쩌면 옛날로 치면 한 100년쯤 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그때 있던 재난대응 매뉴얼, 그 옛날 구닥다리를 가져다가 어디에 쓰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그 촛불 청와대 그쪽에서는 이 말이 그 유가족의 이 말이 달콤했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가져다 쓰시든지. 하여튼 그 옛날에 쓰던 것을 다 다시 가져다가 쓰면 약품도 그때 거 다시 가져다 쓰고 수술도 그런 식으로 다시 하고 뭐 그렇게 살아도 그들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옛날 거지만 2014년에 만들어진 매뉴얼이 현재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보건복지부도 그 매뉴얼을 사용했습니다. 이 한 유가족이라는 사람은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방 장비는 소방관이 사비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느냐? 대통령이 직접 신경 쓰고 챙겨달라. 특이한 유가족이죠. 유가족이 어제 내 가족이 화재가 나서 죽은 그 유가족이 불을 끌어온 소방관을 위해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호소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떻든 이번 이 화재 사건,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대형 참사 앞에서 다시 한번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토끼굴에 빠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것인지 하루바삐 이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나라일진데 촛불 정부와 촛불 보궐 대통령, 촛불 대통령 그 모두가 우리의 녹을 먹는 우리의 일꾼들일진데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들이여 정직하라.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지 말라.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